안녕하십니까, 고도비만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 수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입니다 오늘 좀 출근이 늦었어요. 깜빡 잠들어가지고 깜빡 잠들어가지고 못 일어날 뻔했어요. 못 일어날 뻔. 그대로 내일 아침까지 갈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중간에 깼습니다. 평소보다 지금 좀 1시간 늦게 나왔는데 뭐 콜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나가 봅니다. 오늘 진짜 추워서 오늘이 올겨울 들어서는 제일 추운 것 같다. 뭐 기온도 기온이지만 일단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오늘 정말 춥더라고요. 특히 오후 저녁쯤 되면서 바람이 더 많이 불고 추워져 가지고 춥기는 엄청 춥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쉬었습니다. 어제는 뭐 특별히 뭐 그런 게 일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없었다고 해야 되나. 어제는 사실은 왜 쉬었냐면은 저희 단톡방에 이제 지금 이제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개인 택시를 새로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그 전에 뭐 법인 택시를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택시를 생짜로 처음 시작하는데 개인 택시를 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한 1년 걸렸다 하더라고요. 그거 양수교육 당첨되는데 한 1년 걸려가지고 드디어 이번에 돼가지고 이제 시작하셨는데 택시 하신 지 한 2주 정도 되는데 이제 그 차를 그분은 이제 넘버만 인수를 하고 차를 새로 뽑았어요. 그랜저를 이제 뽑으셨는데 이제 그 뭐 차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제 올리브영 지금 집 앞이네. 서대구역 첫콜부터 나름 괜찮은 데 갑니다. 서대구역 저희 요 수성일가 올리브영에서 서대구역 센텀 화산파크 드림 어쨌든 저 평리동 근처겠죠. 하러 갑니다.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첫콜이 잡혔네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차를 새로 뽑았는데 뭐 그 발수 코팅 뭐 이런 것도 전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영업사원이 뭐 유리막 코팅이라고 해줬다는데 잘 모르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제 가서 보니까 개코나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세차 환자고 뭐 그런 거 세차 장비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 만나가지고 유리에 발수 코팅 올려주고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 올려주고 그런 작업을 어제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개인 택시는 어쨌든 자기 차고 그 다음에 새 차니까 관리를 좀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분도 그러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세차나 뭐 관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고 한다고 그러느라고 어제는 쉬었습니다. 어제 또 화요일이었고 이렇게 이제 일부러 화요일 날로 약속을 잡은 거예요. 보통 화요일이 제일 콜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화요일로 약속을 잡았던 거고 그게 이제 어제였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막 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걱정을 좀 했는데 뭐 다행히 뭐 세차나 이런 건 잘 했고요. 근데 그분도 이제 막 세차하고 이제 차 코팅 쫙 올려놓으면 막 반딱반딱하고 부들부들하고 보기 좋죠. 근데 그분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쉬었고, 오늘은 원래는 막 어제 놀았으니까 빡세게 탈라 그랬는데, 깜빡. 오늘 이제 낮에 너무 추워가지고, 오늘 또 일이 좀 많아가지고 계속 밖에 돌아다녔거든요. 사무실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가지고. 근데 추운데 계속 밖에 있다가 또 차에 탔다가 막 이러면 추웠다 따뜻했다 추웠다 따뜻해 막 반복되니까 더 피곤했나봐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진짜 깜빡 잠들었습니다. 깜빡. 그래도 다행히 오늘도 찔 뻔했는데 다행히 오늘 그래도 중간에 정신 차리고 나와가지고 나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손님 이제 다 왔거든요. 이따 뵙겠습니다. 11시 17분입니다. 출근하는 지 1시간 17분쯤 됐네요. 2콜 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콜이 없네요. 아까 그거 서대구 화성파크 드림인가 가는 거 그거 타고 손님 내려주고 차 돌려갖고 나오는데 길방 하나 탔는데 대리 기사더라고요. 서대구역까지 하더라고요. 바로 그냥 4,500원 던지pu고 가는 거 보니까 어디 장타 하나 걸렸는 모양이죠. 서대구역 안으로 들어가자 하더라고요. 서대구역에서 바로 대리 불러갖고 갈 것 같으면 그 양반도 장거리 잡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건 기본 요금 나왔고요. 첫 번째 콜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요. 손님이 탔어요. 그 대본교 수성일가 롯데캐슬 있는데 보면 그 올리브영 매장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 대본교 가기 전에 거기서 손님을 태웠어요. 목적지가 서대구 반도 유보라 같은데 손님 딱 타고 출발을 누르니까 경로가 두 개 같아요. 하나는 대본교 건너서 직진해 가지고 가는 경로, 그거 아마 죽 따라간 방콕에까지 직진해 가지고 달구벌대로 그래서 좌회전 해 가지고 가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신천대로에서 우회전 하는 경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게 신천대로 타고 가는 경로인가 싶어가지고 축소해서 안 보고 그냥 그렇게 경로가 두 개가 뜨길래 손님한테 물었어요. 여기 내비에 경로가 두 개가 뜨는데 신천대로 탈까요? 물었어요. 제가 했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가씨가 잠깐 고민하는 것 같더니 예, 신천대로로 가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본교를 건너서 신천대로에서 우회전을 했어요. 근데 우회전을 했는데 그 경로가 신천대로를 타고 계속 가는 경로가 아니라 거기서 우회전해 가지고 수성교에서 빠져 가지고 달구벌대로 타고 쭉 가는 경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회전해서 신천대로 올리고 나니까 이제 그 경로가 보이죠. 그래서 손님한테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신천대로로 가는 거 아니네요. 달구벌대로로 가는 거네요. 이러면서 일단은 내비 따라갈게요 하고 이제 수성교로 빠지려고 하니까 아가씨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그냥 신천대로 타고 계속 가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난 속으로 아싸 땡큐 했죠. 한 7km 더 나옵니다. 신천대로로 가보면. 그래가지고 신천대로 다 쭉 가서 서대구 IC에서 내려가지고 그렇게 갔죠. 요금이 16,700원이 나왔어요. 그러고 있는데 방금 여기 지금 장기동이잖아요. 장기동에 오고 얼마 안 됐는데 발신자 없음으로 전화 삐고 오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카카오 이제 콜 손님 중에 하나죠. 이제 전화가 왔는데 왜 남자가 전화가 왔어요. 1133 기사님이요 맞다고. 좀 전에 올리브영에서 저거 그 손님 모셔다 드렸다 하니까 여쭤볼 게 있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요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거기 뜨기로는 예상 요금으로 뜨기는 1200원이 떴는데 실제 결제는 16,700원이 결제가 됐더라. 이거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일이 있었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대로로 가면 아시겠지만 빨리 가는 대신에 돌아가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온다. 그 아가씨한테 내가 2번 확인했다. 그래도 2번 다 신천대로로 가자 하시더라. 아니면은 그 두 분이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자분한테 전화하셔갖고 물어보셔도 된다고, 확인해 보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 알겠다 그러고 전화 끊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내가 막 그 여자 탔다고 막 가지고 뭐 존나 감아가지고 막 존나 빙빙 돌다가 데려다 줬다고 생각하고 이제 바가지 요금 씌웠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했는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단톡방에서 이야기하는데 요즘 그 뉴스에 그런 뉴스 떴죠. 그거 왜 카카오 그 요금 입력하는데 추가 요금 입력하는 란에다가 요금을 더 입력해가지고 사기치는 뭐 그런 수법, 그게 뉴스에 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보통 이제 추가 요금 입력하는 란에는, 자동 결제 됐을 때 추가 요금 입력하는 란에는 우리 보통 톨비 입력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요금이 10,000원이 나왔으면,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0원이 나왔으면 추가 요금란에다 1,000원을 입력하게 돼 있잖아요. 그 추가 요금란이 따로 있는 이유가, 카카오 이제 가맹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떼잖아요. 수수료를 떼는데 이제 요금에 대해서 몇 프로 수수료를 뗀단 말이에요. 근데 톨비랑 요금이랑 합쳐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블루 가맹 같은 경우, 블루란다죠. 블루 가맹 같은 경우 5점 몇 프로고, 세큐 가맹 같은 경우 3점 몇 프로인데, 예를 들어갖고 요금이 10,000원이 나왔고, 10,000원이 나왔으면 세큐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300원 맞나요? 제가 사실 산수에 좀 약해가지고 300원 맞죠? 수수료가 뭐 300 몇십 원이 빠져야 되잖아요. 빠져야 되는데, 만약에 톨비까지 포함을 시켜버려갖고 11,000원이다 그러면 그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카카오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능이에요. 추가 요금란이 따로 있는 이유가, 택시 요금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떼고 추가 요금란에다 입력한 금액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안 떼요. 그래서 이거 통행료가 될 수도 있지만, 손님이 팁으로 얼마 더 끊어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뭐 팁으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택시 요금이 10,000원이 나왔는데, 기사님 날씨 추운데 고생하신다고 그 5,000원 더 끊을소, 이런 경우들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거든요. 저도 한 서너 번 있거든요, 그런 경우. 뭐 잔돈 됐어요 같은 경우가 좀 흔하고, 그 다음에 뭐 따로 현금을 더 챙겨주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그냥 나온 요금에서 이제 자기가 현금이 없으면 그냥 카드로 더 끌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손님들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추가 요금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수수료가 안 빠지거든요. 손님이 팁을 줬는데 그 팁에서까지 수수료를 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추가 요금 나는 그렇게 쓰는 용도로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악용하는 개 씹새끼들이 있는 거죠. 그 택시 기사들 욕 다 먹이는 개 새끼들이 있는 거죠. 그죠? 요금이 10,000원이 나왔는데, 자동 결제 해놓은 손님들은 보통 확인 안 하고 잘 내리잖아요. 그냥 딱 그 매달기 찍힌 금액이 얼마인지 얼핏 보고 내리지, 그걸 유심히 보고 내리는 손님 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자동으로 결제가 되니까 어련히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저도 예전에 택시 타고 다닐 때 자동 결제 걸렸을 때 사실 요금 확인 잘 안 했거든요. 대충 8,000 얼마다 정도는 뭐 이런 느낌은 있어도, 이게 뭐 정확하게 8,500원인지 8,700원인지 8,900원인지 이런 거 정확하게 잘 모르고 내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카드 결제가 될 거고 문자가 날라올 거니까 택시 요금 제사에 안 보는데, 그걸 이제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택시 요금이 8,500원이 나왔는데, 그거다가 18,500원 끌어보면 그거는 바로 걸리죠.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택시 요금이 8,500원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 그 자동 결제가 8,500원 딱 뜰 거 아니에요. 그럼 손님 내리고 나서 추가 요금에다가 한 300원 더 적는 거예요. 8,800원 요래 적는 거예요. 그러면 결제가 8,800원 결제가 딱 되면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모으면 그게 큰 거예요.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렇게도 한다 그러대요. 이 지역마다 호출비가 차이가 있지만, 대구는 호출비가 1,000원이잖아요. 근데 그 호출비가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가는지 모르는 손님들이 많아요. 간혹 저한테 요금이 8,000원 나왔어요. 그럼 그 손님이 저한테 그러면 제가 기사님한테 9,000원을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손님이 있어요. 또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어요. 종종.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콜 부를 때 호출비 1,000원이 붙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블루콜로 부른 거죠. 자기가 블루콜로 불렀는데 그 1,000원은 나중에 자동 결제 될 때 알아서 그냥 결제돼서, 만약에 요금이 발제 나왔으면 알아서 그냥 9,000원 결제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이제 악용하는 거예요. 요금이 8,000원 나왔어요. 손님이 내렸어요. 추가 요금에다 1,000원 딱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9,000원 결제가 딱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님은, 잘 모르는 손님은, 아, 이 호출비인가 보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이런 수법들이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그 뉴스 보고 막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하여튼 그런 식의 수법들이 있었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뉴스에서 얼마 전에 한번 때리는 바람에, 그래갖고 요즘은 보면 확실히 매다기를 유심히 보는 손님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제 아래 며칠 전에는 내리면서 제 매다기에 뜬 금액을 카메라로 사진 탁 찍어갖고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 탁 찍어갖고 내릴 손님도 있었어요. 나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이 뉴스를 보게 된 거예요. 저 씨발년 왜 저 지랄하나 하면서. 엄마라는 게 머리 노라 해가지고 저 씨발물 좀 뭐고 이러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이 아줌마도 혹시나 그런 사기가 있을까봐 이제 그 매달게 찍힌 금액을 사진을 딱 찍어 가는 거죠. 그것도 그거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 그 뉴스를 젊은 사람이에요. 여자 손님도 젊은 사람이고, 전화 온 사람, 남자도 목소리가 젊어요. 이렇게 젊은 애들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한 거지 싶어요. 근데 그것도 시발놈이 확인을 할 거면 그 여자한테 먼저 확인을 해야 되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의심스러우니까 내한테 전화를 먼저 한 거잖아요. 콜도 없는데, 짜증나 죽겠네. 기분 나빠 죽겠네. 아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와, 오늘 진짜 콜 없습니다. 날은 춥고 바람 엄청 불어요. 추워가지고 집 내려서 담배 피기도 싫다. 너무 추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또 있는데, 이 카메라가, 제가 마이크를 저번에 잃어버려서 마이크를 이번에 바꿨잖아요. 마이크 이제 똑같은 거를 안 사고 좀 다른 걸 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에 쓰던 마이크가 음질은 괜찮은데, 저번에 왜 제가 결국에 자석이 빠져갖고 잃어버렸잖아요. 그 자석이 잘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특히나 겨울 돼갖고 옷이 좀 두꺼워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더 옷이 두꺼우니까 그만큼 자력이 더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딴 거를 샀는데, 이거는 전에 쓰던 마이크는 제가 카메라 안 찍을 때 카메라를 끄잖아요. 마이크가 자동으로 같이 꺼졌어요. 근데 지금 이 마이크는 같이 안 꺼져요. 그러면서 계속 그 카메라의 배터리를 빨아먹어요. 이 마이크에도 자체 배터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의 배터리를 계속 빨아먹고 있네. 이게 뭐 다른 수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이 연결 방식을 지금은 USB에다 바로 꼽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결 방식을 좀 바꾸든지 하여튼 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쓰고, 오늘 이제 중간중간 이 충전기를 연결하는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이크 음질은 괜찮은 것 같던데, 소리도 저번 거보다 소리가 더 커져가지고 저는 그 부분은 또 만족스럽더라고요. 저번 거는 마이크 볼륨이 좀 작아가지고, 이제 카메라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걸로는 볼륨 제일 올려놨는데도 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그랬는데, 이거는 소리가 커가지고, 마이크 볼륨이 커가지고 목소리가 녹음이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만족스러운데, 또 요런 문제가 있네. 하여튼 뭐든지 100% 만족스러운 게 없죠. 어쨌든 장기 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가봐야 되겠다. 시내도 사람 없다던데 어디 가지? 광안코도 차 20몇 대 줄 서 있다 그러던데. 골치 아프네요. 일단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끝장나네. 12시 18분이고요 1라운지 2시간 17분 18분 됐습니다. 여전히 2콜입니다. 아까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한 콜도 못 탔습니다. 할증 시작하고 한 콜도 못 탔습니다. 와, 오늘도 장난 아니다. 돌아다니다 갈 데 없어 지금 밥 한 바 줄 서 있습니다. 여기도 어디서부터 줄 서 있었냐면 저 뒤에 편의점부터 줄 서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보통 이런 데 오면 줄 길면 줄 잘 안 서거든요. 다음 내 차례다. 와, 씨, 다음 내 차례다. 다음 내 차례입니다. 보통 이런 데 오면 줄 길면 잘 안 서는데 오늘 갈 데가 없어요. 줄 섰습니다, 그냥. 드디어 이제 제가 1번까지 오네요. 일단은 앞으로 당겨가지고 손님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 앞에 지금 2대가 더 있는데 저걸 안 타고 뒷차를 타버렸네. 뭐 자기 운이지 뭐 어쩔 수 없다. 여기 승강장이 아니라서 사실 씨 땡기면 안 좋은데 그냥 여기 있는 게 나은데 안 땡기고 있어야지. 뒤에서 빵빵 알려라. 일단 여기서 보겠습니다. 저 차 나가면 이제 앞으로 땡겨야지. 여기가 바밤바가 1번 자리는 괜찮아요. 2번 자리가 지랄 같아요. 여기 지금 3번 자리에 손님이 와서 타버리거든요. 어쨌든 그나마 바밤바는 그나마 막 쭉쭉 빠진다가 아니고 그나마 그래도 땀은 빠지긴 빠지네요. 12시 20분 저 또 손님 나온다. 이제 앞으로 당겨야 되네. 바밤바 1번입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1시 9분입니다. 저는 1라운지 3시 한 9분이 됐고 아까 바밤바에서 태운 손님은 이시아로 왔습니다. 그거는 장타였죠. 슈알의 장타를 탔는데 이시아에서 또 크라운 맥주 앞에 죽치고 있다가 길 손님 태워서 온 거는 지묘동 80 보성 2차입니다. 아이고 거기서 지금 나가도 시원찮은 판에 백도마가 지금 893 기어 올라왔죠. 콜도 없어 죽겠는데 그러다 방금 이 아줌마는 싸가지도 없어. 택시 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택시 타가지고 보성 2차 요지랄 했습니다. 보성 2차 갑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보성 2차 요지랄 했습니다. 성질 같았으면 내리라 할 낀데 오늘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 참았습니다. 아이고 진짜 싸가지 없죠. 이제 우약고 싶습니다. 그냥 나갈까 다시 이시아를 갈까. 이시아에도 사람 별로 없어가지고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시아에서 봐야 별로 영향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다음에 가스도 지금 슬슬 가스도 지금 이제 넣으러 가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6시 저 연경으로 해가지고 9구턴을 지나가지고 저 칠곡에 저 시민 장례식장인가 그 앞으로 갈까? 저 이승엽이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이 지금 그거라던데 이승엽쯤 되면은 손님들 많이 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까지 오는데 다 차 끌고 오겠지. 택시 타고 오겠나 그죠? 거기 가서 술 마셨으면 칠곡의 대리들은 오늘 잘하면 논할 수도 있겠네요. 연예인들이야 매니저들 데리고 왔을 끼고
야구 선수들이야 뭐 차 끌고 와가지고 대리 불러 가든지 뭐 국할 끼고, 그냥 뭐 연예인도 야구 선수도 아닌 그냥 일반인들도 차 끌고 오겠지. 여는 장례식장이 좀 외진데 있으니까 에휴, 참 별의별 생각을 다 하네요. 야, 12월달 넘어와서도 이렇게 조용하니가 참 재미없어 뭐 하겠네요. 일단은 바로 이 동네에서는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어디를 가볼지가 문제인데, 공항까지 갈 동안 만약에 콜이 없으면 동촌 유원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약속의 땅이자 은혜의 땅인 동촌 유원지 한번 또 가봐야죠. 오늘 아까 뭐 시간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아까 저 일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쯤은 동촌 유원지로 갔던 기사들 한 2명, 3명 정도인가 바로 손님 태워서 나오더라고요. 그 동촌 유원지에 오늘 사람이 좀 있었던 얘기죠. 물론 또 이 시간은 또 이야기가 다를 수 있는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1시 57분입니다. 휴활이 끝나가네요. 저는 집에 가려고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집 쪽으로. 아까 팔공산에서는 바로 나왔고요. 이시야 안 들리고 바로 나왔고, 결국에는 공항까지 나오도록 콜이 없어서 말씀드렸던 대로 동촌 유원지 들어갔습니다. 역시 동촌 유원지는 약속의 땅과 은혜의 땅이 맞아요. 거기 한 10분 안 있었던 것 같은데 5분은 더 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거기서 길손님 태워가지고 저 해안역, 그냥 방촌시장이죠. 거기 손님 내려주고 그러고 차 돌려서 가스 넣고 바로 그냥 집에 갑니다. 뭐 콜창을 일단 켜놓긴 했는데 아마 콜은 안 들어올 거예요. 근데 아까 저 동촌 유원지에서 태웠던 커플인데, 이 커플이 애인 사이가 아니고 오늘 뭐 이렇게 즉석 만남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자는 지금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남자는 야 이봐라, 집에 간다 그러면 콜 준대.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어딘지 모르겠다. 쌍쌍 오리 드림. 요 손님 바로 앞에 있네. 이따 뵙겠습니다. 요 손님 데려다 주고 다시 마무리 할게요. 이따 뵙겠습니다. 아가고 마지막 손님, 요 방촌 우방타워, 강촌 우방타워 건너편에 뭐 이상한 빌라 그거가 아니에요. 카카오는 꼭 집에 간다 그러면 집 방향 반대쪽으로 콜을 꽂죠. 그럼 반대쪽으로 꽂았으면 다시 연결 콜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집 방향 반대로 꽂아놓고 집에 못 가게 만들어 놓고 그것은 니 알아서 살아남아라 하고는 천에 빼러 나와봅니다. 이 카카오 특징입니다. 방금 보셨잖아. 집에 가는 중이었고 집에 간다고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다 반대쪽에다 갖다 꽂아놨죠. 또 집에 갑니다. 또 반대쪽에 꽂아봐라 한번. 또 집에 갈 기다. 어쨌든 방금 그 손님은 그 손님이었고, 그 전에 아까 커플이 아니고 하여튼 뭐 커플이라 할게요. 근데 오늘 뭐 즉석 만남으로 만난 것 같은데, 여자는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남자는 여자가 마음에 드나봐. 그래갖고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남자는 어디서 내렸냐면 효동 내거리에서 내렸어요.
솔직히 동촌 유원지에서 효봉대를 걸어갈 수도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일부러 택시를 타는 거고, 여자는 집이 어디였냐면 그 해안역 방촌시장 거기였는데, 남자가 처음에 여자가 먼저 택시에 탔어요. 원래 그게 맞잖아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 효목내거리에 남자를 먼저 내려주고 여자는 이제 저쪽 그 골목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니까. 여자가 먼저 탔는데 남자가 굳이 여자 보고 또 내려라 하더니 자기가 안쪽에 타는 거야. 그러고 이제 여자를 바깥쪽에 태웠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자를 데려다 주고 지가 이제 늦게 가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그냥 뭐 이렇게 남자니까 여자를 먼저 바래다 주려고 라는 의도보다 여자 집이 어딘지를 알고 싶어서 그런 느낌인 거야. 여자도 눈치챘고 여자도 마음에 안 드니까 집을 알려주기는 싫고 막 택시 타가지고 어디로 모실 가냐고 묻는데 여자가 뭐 잠깐만 이렇게 하면서 막 술 취한 척하고 막 주소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잠깐만 와이카지 이러면서 주소를 얘기를 안 해. 그래 저는 그때 눈치 딱 챘거든요. 저는 그때 눈치채가지고 그럼 남자 손님부터 어디 갈까요? 그러니까 효목내거리 가자 하더라고요. 남자 내려주고 그 동촌유원지에서 효목내거리 가는 사이에 그 짧은 사이에도 여자 전화번호를 달라고 여자 보고 전화기를 달라는 거예요. 여자가 전화기를 주면 그 여자 전화로 지한테 전화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여자가 번호가 따이잖아요. 여자는 그것도 싫은 거지. 그러니까 네 번호 부르라고. 그래갖고는 결국에 남자가 번호 부르던데 그거 뭐 저장하는 척 했다 바로 찌 아프겠죠.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집도 안 알려주고 결국에 남자 먼저 내렸습니다. 아이고 병신아. 아니 눈치가 없는 게 아니고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눈치챘는데 끝까지 왜 해보려고 들이대는 건지. 응? 가시나 그렇게 하면은 대반에 딱터리 치고 그냥 가뿌려야 되지. 그뭐 질척질척거리고 아이고 병신 같은 놈. 고추띠 내빼라 임마. 네 남자 망신 네가 다 시키고 있다. 에이구. 그래갖고는 여자 손님 태워가지고 가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남자 손님이 눈치가 되게 없네요. 내가 그렇게 여자가 막 죽는다고 웃으면서 막 야하하 막 웃으면서 맞죠 내가 저렇게까지 하는데도 눈치 못 채는 사람이 처음 본다 이러면서 막 내가 했죠. 저도 원래 눈치 없는데 근데 나도 딱 알아채겠던데 이렇게 또 막 웃으면서 제가 좀 너무 심했나요? 아니라고 잘하셨다고. 그러면서 처음에 주소 어디냐 여쭤보고 주소 기억 안 난다 하시길래 아파트 이름 뭐냐고 여쭤보고 그러고 대답 안 하시길래 저는 그때 딱 눈치채고 남자 손님한테로 타겟을 바꾸지 않았냐고. 맞다고 저 그때 진짜 고마웠다고. 그러면 팁을 줘야지. 왜 딱 매달기 찍힌 금액만 결제하고 내리는데? 하여튼 아까 동촌 유원지에서 태웠던 손님은 그런 손님들이었습니다. 그거 데려다 주고 이제 가스 넣고 집에 가려고 가다가 6콜 잡혔죠. 이번에는 바로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콜창은 여전히 안 껐습니다. 야, 이 12월달 이거 맞습니까 진짜? 야, 택시로 12월달은 처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리로는 12월달을 지금 3년을 겪었잖아요. 근데 대리할 때도 12월달이 이렇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꼬라지 보니까 데일리나 택시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 사람이 없는데 뭐. 밖에 돌아다니는 차도 없습니다. 일반 차들 나오질 않아. 오늘 뭐 많이 춥긴 추웠다마는 하여튼 올 한 해가 제일 힘드네요. 본업도 부업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보겠고요. 오늘 일은 4시간 16분 일을 했는데 뭐 단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당 2만원 택도 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뭐 영 망했다는 아니라 가지고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참, 제가 월요일 쉬었잖아요. 제가 이제 세차 해준다고. 제가 왜 세차 환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저희 단톡방에 이제 새로 개인 택시 시작하신 분, 그분 제가 이제 세차하고 유리막 올리고 발수 코팅까지 해드렸는데, 다 작업해 놔놓고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구경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 뭐 택시 하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세차에 관심 없다는 거 잘 알아요. 충전소 가서 기계 세차 돌리면 1,000원 아니면 공짜로 돌리는데 굳이 뭐 돈 들여 가지고 세차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개인 택시도 법인 택시는 자기 차가 아니니까 더더욱 뭐 열심히 할 이유가 없고, 저야 미친놈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 택시도 그냥 소모품이다. 이건 그냥 이 돈 버는 도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건 알지만, 저는 세차를 하는 이유가 제 차든 제 원래 개인 차든 이 택시든 세차를 하는 이유가 그냥 이제 자기 만족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군대 있을 때 왜 한 일주일씩 훈련 나가잖아요. 한 번씩 뭐 동계가 됐든 뭐 RCT가 됐든 유격이 됐든 훈련 나가면 일주일 동안 못 씻잖아요. 일주일 동안 샤워를 못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훈련 마치고 부대 복귀해 가면 온수 틀어주죠. 온수로 샤워 쫙 할 때 하고 나서의 그 개운함, 그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차를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코팅제 딱 올려고 바짝바짝 광나게 딱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그런 개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차를 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세차 컨텐츠를 아마 이제 조만간에 조금씩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거창한 건 없고요. 그냥 세차 용품이나 도구나 이런 거 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세차 관련된 상식 같은 거 뭐 이런 거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차든 저 차든 차에 무슨 뭐 새로운 뭔가를 또 바를 때 또 그런 것도 좀 찍어보고 뭐 해가지고 아예 세차 카테고리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제 세차 컨텐츠를 한번 올려볼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또 언제 될지 모릅니다. 세차를 일단 해야 되는 거니까 조만간에 세차 컨텐츠가 올라올 수도 있으니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날도 추운데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고도비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